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우입니다. 8월 15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좀 바빴고요.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버님 생신이 있으셨어요. 77세셨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데 좀 멀기도 하고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전화 한 통 드리고 용돈 조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좀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제가 늘 마음 아파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과 함께 같이 좀 늙어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1997년도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연세가 57세니까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저는 어머니한테 좀 유달리 편애를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시집간 지 3년을 견딘다 못 견딘다 동네에서 이렇게 내기를 할 정도로 저희 할머니가 좀 독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두 딸을 낳고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들 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조금 더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애를 좀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1997년 3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우야, 너희 누나 둘은 그래도 시집을 갔으니 조금 다행이다마는 내 새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은 장가 가는 걸 볼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손잡고 연애하는 사람들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한다. 정말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제 생명하고 바꿀 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사랑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연인들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전 그 시간에 관련된 개념이 어머니께서 유산으로 저에게 남겨주신 제 인생의 모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 여자를 만났고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닮은 딸 하나 낳았고요. 근데 설마 이 아이가 딸은 아니겠죠? 그리고 저를 더 닮은 아들도 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님 돌아가신 걸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 저희 어머님은 술 한 모금도 안 하셨어요. 담배 한 대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육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던 어머니가 온몸에 암이 퍼져서 하루에 복수를 4리터씩 뽑아내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투병한 지 채 1년도 견디지 못하시고요.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현실 속에서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프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다, 예쁘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능력 있고 심성도 좋지만 그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머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국방부 시계는 왜 빨리 갔다가 때로는 늦게 갔다가 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도 군대 출신이시니까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국방부 시간의 비밀. 오늘 저희 그것도 알고 싶다가 아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군대를 가야 하는 남성 혹은 갔다 온 남성들은 더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왜 때로는 시간이 빨리 가고 왜 때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일까요?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외박을 나가야 돼요.
그때 기다리는 시간은 무지하게 길죠. 여자친구를 만나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제대를 앞두고 있는, 저녁을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은 시간이 1초가 1시간 같다고 얘기합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국가가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부 시계에서 관련된 시간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통념상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어젯밤 과음을 했어요. 그리고 늦잠을 잤습니다. 출근 때문에 막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막 버스가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는 정말 무지하게 긴 시간이죠. 그런데 역시 과음 탓이었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앞에 상가로 들어갑니다. 1층은 당연히 도락으로 잠겨있죠. 2층은 자물쇠로 잠겨있습니다. 3층은 병원인데 아직 오픈할 시간이 아니어서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벌렁거릴 수 있는 것은 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를 담당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람이 어떠한 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간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심리에 관련된 두 부분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홈쇼핑 안녕하세요. 쇼호스인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경우입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경우입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경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이경우입니다. 네. 안 해본 거 없이 다 팔아봤죠? 네. 처자식, 그리고 몸, 양심 빼고는 다 팔아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9년부터 저는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면서 약 4,600번 정도의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매출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2조 1,60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나름 좀 방구 좀 낀다라는 소리를 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러세요. 팔아봐, 팔아봐 그러세요. 근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언가를 판다라는 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팔아봐, 팔아봐.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즉석에서 잠깐 임의로, 임기응변으로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두 개, 이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두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우입니다. 여러분, 상품 구매를 위해서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최신 상품, 최신형, 최고 사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시죠?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내고 지불하고 구입하게 되죠. 왜? 성능이 좋고 품질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상품은 최신, 최고의 사양이 아닙니다. 이 상품은 6,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쓰기 시작한 건 약 500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 신뢰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 뱉은 건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퀴즈 문제 아닙니다. 째깍째깍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더 다양한 즐거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쁠 땐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막하고 공허할 땐 아주 작은 소리로 나한테 말도 걸어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단 2개밖에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셋을 세면 그 셋 세는 시간 동안 먼저 손을 드신 두 분께만 판매할 겁니다. 참고로 쇼핑백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쇼핑백이 오늘 판매 가격의 2배, 포장지 값이 오늘 판매 가격과 동일합니다. 판매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하나, 둘, 셋! 여성 2분 매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떠한 하나의 상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과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상황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달라지죠.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죠. 실제 홈쇼핑 방송에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기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의미를 내가 그것에 두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전혀 다른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시간의 속성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간, 즉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것을 그리스어로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 자, 여기 한 남자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6개, 8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말이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마음 때문에 하루가 그렇게,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물리적인, 즉 실제 시간에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펜토세컨, 즉 펜토초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의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15승분의 1초입니다. 즉 0.0000000이 14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조분의 1초입니다. 사람이 느끼기에 거의 불가능한,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한 시간이죠. 최첨단의 과학기술로서야 겨우 잴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 그렇다면 실제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를 벌판에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벌판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간은 과연 똑같을까요? 펜토초라고 하는 그 미세한 시간의 개념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고속열차가 2400마일을 주행하게 되면 1000조분의 30초, 열차를 탄 사람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즉 더 빨리 갑니다. 즉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차가 달리는 것은 빛의 속도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열차가 만약 엄청난 속도로 달려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면 우리는 이 열차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타임머신입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것보다 속도를 내서 달려나가는 것에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속도에 의해서만 시간의 제어가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중력의 개념을 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워지십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사람은 누워있고 한 사람은 서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덜 받죠. 서 있는 사람은 지면과 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간의 실제적인 차이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시간의 차이가 날까요? 1000조분의 10초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중력을 정말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디가 있을까요? 우주입니다. 인공위성은 거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위성이 우주를 떠돌면 지구에서의 시간과 우주에서의 시간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인공위성이 10년 동안 우주를 돌았다면 10년 후에는 0.1387초 인공위성이 더 빨리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누구는 나무젓가락을 물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는 평등하고 공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간마저도 공평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은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그 의미 있는 시간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쪽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국방부 시계는 왜 느리게 돌아가는지, 때로는 빨리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 제작진은, 아니 저는 조금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 신병은 1분 1초라도 아낍니다. 최대한 놀고 최대한 여자친구 만나고 급하게 뛰어서 부대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에게는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달려나가는 속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력의 힘을 무시하고 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거리는
제대를 기다리는 말년병장은 심리적인 요인과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세한 시간이지만 시간이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조작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분명 시계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수사할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더 씁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을 제어해야만 할까요? 시간은 대체 뭐길래? 저는 저희 어머님이 1997년도 봄에 돌아가실 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간도 멈춘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우리의 시간도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대가는 목숨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목숨이 없어지면 시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생명과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조종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우리가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의미 있는 행동, 의미 있는 사람과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누워있을 때보다 달려나갔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드디어 아셨습니다. 20살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었는데 못 배우십니까? 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을 끓게 하는 의미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먹고 산다라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계십니까?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을 끓게 한다면. 그리고 어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부족해서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나 피가 끓는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꾼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명과 바꾼 이 소중한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시간을 지배하면서 의미 있는 곳에 행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살아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